국무부가 최근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3단계인 여행 재고로 상향했습니다. 식품의약국의 외부 자문기구가 오늘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 대해서도 화이자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 식탁 물가가 사상 최고로 급등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뉴저지를 방문한 것에 맞춰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국제운동단체가 맨하튼 외곽 도로를 막고 시위를 펼쳤습니다. 어젯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로 인해 뉴욕 일원에 비 피해가 예상됩니다. 뉴욕과 뉴저지 주지사는 모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11월 8일부터는 시민권이 없는 미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완전 접종을 의무화합니다. 항공사 직원과 외국 정부 공무원 그리고 18세 미만 어린이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됩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어제 전화 브리핑을 통해 오늘 11월 8일부터 시민권제가 아닌 비민 항공 여행객은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 백신 완전 접종과 백신 접종 상태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도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바이든 대통령의 포고문을 공개했습니다. 포고문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오늘 11월 8일 0시 1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반려 전 출발한 비행편의 항공기 승객까지는 적용이 면제됩니다. 행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항공편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국이 승인하거나 세계보건기구가 허가한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현재까지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시노팜, 시노백 백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시민권자가 아닌 입국자를 상대로 한 백신 접종 요구에는 매우 제한적인 예외가 있을 것이라며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매우 협소한 범위의 예외 목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백신 완전 접종을 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항공 입국이 허가되는 경우는 항공사 직원과 외국 정부 공무원 및 그 직계가족, 유엔 본부 초청자와 나이 의학적 요건에 따라 백신 접종이 부적절한 자 등으로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18세 미만의 경우는 백신 접종 의무 예외가 인정됩니다. 국무부가 최근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3단계인 여행 재고로 상향했습니다. 지난 8월 2단계 강화된 주의로 상향된 후 2개월여 만에 한 단계 더 오른 겁니다. 오늘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는 지난 10일자로 여행 재고로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국무부의 여행 경보는 일반적 사전주의 1단계, 강화된 주의 2단계, 여행 재고 3단계, 여행 금지 4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3단계에 해당됩니다. 국무부는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 수준을 3단계로 발령했는데 이는 그 나라의 높은 코로나19 감염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일본과 중국에 대해서도 3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여행 금지인 4단계입니다. 국무부는 지난 8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반영해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국무부가 발령하는 각국 여행 경보는 미국인이 해당 국가를 방문할 때 적용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작 이래 미국에서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숨진 5세에서 11세 아동은 160명에 달합니다. 식품의약국 FDA의 외부 자문기구는 오늘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 대해서도 화이자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FDA 자문기구인 백신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는 오늘 코로나19 백신 관련 회의를 열고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 대해서도 화이자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문위원들은 오늘 실시된 표결에서 화이자 백신의 이득이 잠재적 위험보다 크다는 안건에 대해 기권 1명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자문위의 결정이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니지만 FDA는 수요일 내 이번 결정을 지지하는 긴급 사용 승인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이 이루어지면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추가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에는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실제 접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화이자는 2,268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90.7%에 달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되는 겨울철을 앞두고 코로나19 자가 검사 키트에 대한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집에서 신속하고 저렴하게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대량 생산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신속한 식품의약국 승인 절차를 통해 코로나19 자가 검사 키트를 더 싸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되는 겨울철을 앞두고 자가 검사 키트에 대한 수요 급증에 대비해서 장비를 기존보다 더 저렴하게 대량 생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보건원은 처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한 자가 검사 키트의 수량을 늘리기 위해 7천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식품의약국과 국립보건원, 질병통제예방센터 전문가들은 검사 키트에 대한 연구를 분석 수행하고 FDA 긴급 승인 신청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프랜시스 콜린스 국립보건원 원장은 이번 투자를 통해 FDA가 승인 결정을 신속히 하도록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도 대량 생산이 가능한 업체의 검사 키트에 대한 FDA 승인 신청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립보건원은 FDA와 협력해 키트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해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고품질의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검사 키트를 최대한 빨리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12월까지 자가 신속 검사 키트의 공급을 4배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장기화 우려와 공급망 대란 속에서도 신용카드 사용자는 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업계는 대출 증가 징후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파이낸셜 타임스는 주요 신용카드 업체 고객들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잔금을 상환했고 업계에서는 이런 징후를 환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예금자들은 정부 지원금과 부채 탕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쌓아온 캐시 쿠션을 줄이고 있습니다. 캐시 쿠션은 경제 위기 때 완충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 투자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장치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종합금융투자은행 JP모건 체이스는 신용카드 사용자들이 다른 고객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예금을 줄이고 있고 이는 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제레미 바넘 JP모건 최고 재무책임자는 이달 실적 발표에서 전통적으로 대출을 위해 카드를 사용하는 일부 인구에서 초과 예금이 정상화되기 시작했다며 이것은 우리를 낙관적으로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2위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의 수가 약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그린 디스커버 최고 재무책임자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일부는 지난달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종료된 것과 크리스마스와 연말 등이 다가오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공급망 혼란과 노동력 부족, 악천후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은 연말에도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추수감사절 식탁 물가는 사상 최고로 급등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농경제학자와 농부, 식료품 임원들은 다가올 추수감사절에 전통 식단에 필요한 재료들이 올해 그 어느 때보다 더 비쌀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모임 규모가 줄어들면서 추수감사절 대표 음식인 칠면조의 가격이 낮았던 지난해와 대조되는 겁니다. 미국 농민조직인 미국 농업인 연맹의 연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추수감사절 식자재 10개 품목의 가격은 2010년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공급망 혼란과 노동력 부족, 악천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칠면조는 파운드당 가격이 연말께 농무부 가격 기준으로 2015년 사상 최고가 1달러 36센트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포장된 모닝롤 빵의 가격도 거의 모든 재료 가격이 오르는 바람에 올해는 더 비싸고 철강 가격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의 3배로 급등한 탓에 크랜베리 소스 캔 가격도 뛰어오를 전망입니다. 칠면조 요리에 어울리는 캘리포니아산 피노누아르 와인도 에너지 비용 상승과 노동력 부족, 중국으로부터의 유리병 공급 지연 등이 반영돼 높은 가격표가 부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뉴욕타임즈는 소비자들이 추수감사절 이전 수주 전부터 쇼핑을 시작했다면서도 사재기와 같은 현상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LA와 롱비치 항구 앞바다에는 77척의 선박이 떠돌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약 240억 달러 상당의 물품이 떠돌고 있는 건데요. 항구를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보다 3배 이상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LA와 롱비치 항구 앞바다에는 77척의 선박이 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급망 대란 해소를 위해 주 7일 24시간 연중 무휴 작업 정책을 펴고 있지만 상황은 크게 나아진 게 없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내년까지 적체 현상과 운송비 인상, 이에 따른 가격 인상 등 여파가 계속될 거란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CNN과 CNBC 등 언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어제 연구 보고서를 통해 극심한 항구 혼잡이 주요 골칫거리가 됐고 2022년까지 가장 큰 문제들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항구들의 근본적인 수급 불균형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책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공급망 대란은 식료품점과 대형 제조업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 제약을 가하면서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소비재 및 도매 물가가 급등하고 있고 이런 추세는 연말과 크리스마스 시즌 물품 부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급망 위기가 가장 두드러진 증거는 수십 척의 컨테이너선이 LA 항구와 롱비치 외곽을 떠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들 두 항구 외곽에서 떠돌고 있는 상품들 규모만 240억 달러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전국적으로 적재된 선박이 항구를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역사적 평균치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며 더 이상의 충격이 없는 한 2월 중국 춘절 이후에는 의미 있게 완화될 것이라면서도 적어도 내년 중반까지는 혼잡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물류 대란과 노동력 부족 사태는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 8월 기준 3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조기 은퇴를 선택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미겔 파리아 카스트로는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로 일찍 은퇴한 미국인이 평상시보다 300만 명이 많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카스트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경향을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기준 초과 은퇴자가 300만 명 이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후 일자리를 떠난 525만 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대유행 시기에 조기 은퇴자가 많았던 이유로는 두 가지 가설이 제시됐습니다. 하나는 코로나19 감염 및 사망 위험에 취약한 고령층이 일찍 퇴직을 결심했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코로나19 사태 후 자산 급등에 힘입어 주머니가 두둑해진 근로자들이 더는 일하러 나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카스트로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덜 일하는 경향이 있다며 과거 경기 침체 때도 자산 가치의 증가가 노동 참여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2일 기준 스탠더드&푸어스 500 지수는 대유행 초기인 지난해 3월 최저점에서 103% 급등해 2배가 됐고 케이스실러 20개 주요 도시 주택 가격 지수는 같은 기간 22% 올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뉴저지를 방문한 것에 맞춰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국제운동단체가 맨하튼 외곽 도로를 막고 시위를 펼쳤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시위였는데 오전 시간 출근길을 막으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45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시위대가 어제 오전 맨하튼 동쪽 FDR 드라이브와 서쪽의 허드슨 파크웨이를 막고 시위를 펼쳐 출근길 큰 혼잡을 겪었습니다. 같은 시간 FDR 드라이브를 촬영한 영상을 보면 북쪽 방향으로 도로에 정차해 있는 차량 행렬을 볼 수 있습니다. 시위대는 도로에 앉아 파이프로 서로를 연결하고 차량 통행을 막은 채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뉴욕시는 2100년이 되면 물에 잠기게 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시위는 기후변화에 반대하는 국제적 운동단체인 멸종 반란 뉴욕이 주도했고 바이든 대통령의 뉴저지 방문 시간에 맞춰 진행됐습니다. 시위대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32명은 웨스트사이드 고속도로에서 13명은 FDR 드라이브에서 체포됐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뉴저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인프라 법안과 사회복지 지출 법안 통과를 호소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인프라 투자가 미치는 영향도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점점 더 가혹하고 맹렬해지는 기후를 견딜 수 있도록 도로를 좀 더 높게 구축하고 제방을 강하게 만들고 전력망을 보다 내구성 있게 하는 게 우리의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젯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로 인해 뉴욕 일원에 비 피해가 예상됩니다. 뉴욕과 뉴저지 주지사는 모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강수량이 늘어나면서 저지대를 중심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도로에서는 홍수로 운전자가 갇히고 도로가 폐쇄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뉴욕 일원에는 3에서 6인치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60에서 70마일의 돌풍도 예상되고 일부 지역은 8인치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적지 않은 비 피해가 예상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MTA도 수백 명의 추가 작업자들을 배치하는 등 전철 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목요일은 맑은 날씨가 예상되지만 금요일과 토요일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제약사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1억 1천만 회 주사 분량을 아프리카 나라들의 염가로 곧 제공할 계획이라고 AP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먼저 올 연말까지 1,500만 회 분량을 보내고 내년 첫 분기와 2분기에 각각 3,500만 회, 6천만 회를 보낼 계획입니다. 모더나는 여러 단계의 가격표 중 모두 가장 낮은 것을 적용한다고 말하면서 아프리카 연합과의 길게 이어질 파트너십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전 인구의 40%가 접종을 완료한 가운데 아프리카 대륙의 완료율은 5%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코카콜라는 직원 전원에게 오는 12월 8일까지 연방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준수하라고 지시하고 기한 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직원에게는 $2,000의 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학적 이유 또는 종교적 신념으로 백신 접종 예외 대상임을 증명해도 마찬가지로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애틀랜타 본사 직원 4천여 명을 비롯해 미국 내 8,500여 명의 임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 벡트와 협력해 미국 내 마스터카드 결제 네트워크에 암호화폐 결제가 가능한 직불카드나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스터카드는 이번 공식 발표에서 미국 내 마스터카드 이용자들이 디지털 자산을 사고 팔고 보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카드 소지자들이 암호화폐로 카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이다호의 주도 보이시의 경찰은 어제 오후 1시 50분께 타운스퀘어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교전 끝에 총격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2명이 숨지고 경찰관을 포함해 4명이 다쳤습니다. 보이시 경찰서장은 이번 사건의 배후가 된 동기가 무엇인지 아직 말할 수 없다면서 용의자의 신원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서장은 또 총격 용의자는 1명뿐인 것으로 보고 있고 추가적인 위협은 없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50여 개 점포가 입점한 타운스퀘어몰은 사건이 벌어진 뒤 폐쇄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오전에는 약하게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9도, 섭씨 15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섭씨 9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